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잃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매번 발표되는 지표 하나에 흔들리고 커뮤니티 글 하나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많은 책들을 읽어보며 저만의 원칙 10개를 정해두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흔들려도 제가 뭘 해야 할지는 압니다. 물론 여전히 흔들리긴 합니다. 다만 흔들려도 뭘 할지 미리 정해뒀다는 게 달라졌죠. 오늘은 제가 세운 투자 원칙 10가지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남아있기 위해선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하죠. 저는 지금 10개의 원칙을 갖고 있고 이걸 지키는 것만이 제가 하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엔 다르다, 이 종목은 특별하다는 판단으로 원칙 없이 움직입니다. 뉴스와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버의 코멘트를 보고 그때그때 결정하죠. 근데 그렇게 결정한 매매 결과를 나중에 복귀해보면 원칙 없이 산 종목일수록 흔들림에 더 취약했습니다. 제 매매 기록을 보면 제 판단 중에서도 남의 근거를 따라간 매매가 가장 불안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만의 원칙 10가지를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흔들림 대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은 흔들릴 때는 팔지 않고 분할 매수한다. 다만 제 멘탈과 시장이 흔들릴 때 팔지 않으려면 애초에 흔들려도 괜찮은 걸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원칙, 지수를 핵심 코어로 두고 개별주는 안전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 저는 나스닥 ETF인 QLD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개별주들이 하루 만에 10%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포모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내외에서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단 급등할 때 올라타기보다 전고점 대비 최소 20% 하락하거나 60일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별 종목 하나의 자산의 대부분을 걸어두면 그 종목이 흔들릴 때 저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를 중심에 두고 흔들릴 때는 오히려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세운 세 번째 원칙,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싸게 매수하기 위해 현금 비중 또한 10%부터 20%까지 정도 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관련된 책 중에서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량주를 매수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전 이걸 오히려 너무 맹신해서 한동안 뉴스로부터 일부러 거리를 뒀는데요. 정보를 끊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의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두 번째 카테고리인 모니터링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 뉴스는 매일 챙겨보면서 제가 투자하는 미국의 패권지위와 우량주들의 펀더멘탈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정보는 매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제 원칙대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매도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10% 올라서 팔았는데 나중에 30% 넘게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 배 아프기도 하죠. 그렇다고 올랐을 때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언제 팔지를 시장한테 물어보면 시장은 매번 다른 답을 줍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여섯 번째 원칙, 매도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 금액이 될 때 한다. 저는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 목표로 세운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 금액이 있는데요. 거기 도달하기 전까진 크게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 너무 올라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연 1회 정도 리밸런싱을 하는 편입니다. 이외에는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지금 고점인 것 같아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투자의 최종 목적지는 평가 금액을 키우고 자산을 키우기보다 이루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전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일하느라 바쁜 삶보다는 십몇억 있더라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파이어에서 놀고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크리에이터의 삶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 초석으로 지금 자볼리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채널이 많이 클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는 소비 철학입니다. 제가 돈을 버는 원칙과 돈을 쓰는 원칙은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소비에서도 흔들립니다.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기준으로 돈을 쓰면 투자든 소비든 똑같이 휘둘립니다. 여기서 여덟 번째 원칙,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몸이야말로 제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근본적인 자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해야 투자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원칙, 타인의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쓰는 돈은 최대한 줄입니다. 명품 옷이나 외제차처럼 남들 눈에 보이는 소비는 결코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실제로 오래가지 않고 금방 적응하고 쾌감이 리셋되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원칙, 투자를 위해 소비를 줄입니다. 결국 소비를 줄인 만큼 투자할 시드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최근 나스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하루 만에 5% 빠지기도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그날도 주식 계좌를 보자마자 조금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지금 떨어졌을 때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서 오랜 고민 끝에 정해둔 원칙이 있었어요. 하락하면 현금 비중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매수한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QLD를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현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수량은 못 샀지만 적어도 원칙대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지금도 이럴 때 먼저 팔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그 순간에 저한테 맡기지 않고 미리 정해둔 원칙에 맡깁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원칙만 지키면 항상 수익 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도 손실나는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제 목표는 매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겁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최종 목적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은퇴하고 아내랑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 하는 삶이거든요. 그 목적지를 기억하면 단기 수익률에 덜 흔들립니다. 오늘 10개 원칙을 가볍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원칙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 제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 투자 대가들의 책을 통해 세운 원칙이라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저부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